뭐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약자를 위한 설교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의 설교만 보고 갔는데 지금은 장로의 기도도 중요해. 장로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와가지고 종북 빨갱이를 척결해야 된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국민이 사상이 다르다고 척결을 해야 되고 때려잡아야 된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기도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런 교회는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나와야 돼. 그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교회야. 예수님이 거기 살아있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 사람을 왜? 그 장로가 되는 건 교인들이 투표로 뽑는 거거든. 근데 투표로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라면 그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돈을 믿는 교회야. 그래서 그런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부자가 그 좁은 문으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 그리고 이 품꾼의 품삯을 해가 저물기 전에 제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요즘에 많이 드물어. 왜냐하면 돈 중심의 장로들이 그런 설교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더러 어느 교회를 가세요 라고 얘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가 진짜 없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좋은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시는 게 방법이다. 사실 요즘에는 뭐라 그러나 어느 교회를 추천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규모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교회들은 그 장로들이 완전히 거의 반은 미쳐가지고 잘못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자고 그래. 예.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 꼴이야. 교회가 다 죽어가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는 진짜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장로 교파가 이 장로 교회가 제일 사람이 많단 말이야. 목회자들이 많단 말이야. 이 장로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정말 심각해. 장로들이 거짓말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이게 우리나라 장로 교회가 썩어서 개신교가 썩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코멘트를 해드린 분들은 요거는 우리가 방송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엊그저께 다룬 것 같은데 질문 있습니다. 인생상담. 이 사람은 변칙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42세 남자입니다. 저의 막둥이가 38세 군 제대 후 10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해서 작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남동생의 막내 남동생 38살이고 군 제대 후에 10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해서 작년에 입사를 했는데 외모도 머리도 제법 센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도 그렇고 사회 현실이 본인 생각과 많이 다른지 평소에 부정적이고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직장 이야기 등을 하다가 형이 조언을 하면 시사나 직장 등 이야기를 하면 꼰대 기질이 있어서 사회성이 살짝 떨어져 보임. 동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가 뭘 하느냐 겪어봤냐 네가 다 맞다고 생각하냐는 식으로 덤벼서 자주 그랬음. 며칠 전 저도 욱하는 성질에 술잔을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 찢어졌네요. 조준을 잘못함. 저도 깊이 반성하지만 이 친구 생각 변화와 가족 화해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매우 좋았음. 무턱대고 사과하면 지가 잘해서 형이 사과하는 거다 생각할 친구입니다. 저도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신 게 4월 5일인데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고요. 예, 첫째,
제가 이래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예. 첫 번째 잘못은 이분이 폭력을 사용한 부분은 100% 무조건 사과하셔야 돼요. 예. 폭력을 사용한 부분은 무조건 잘못했다. 형이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할 말 없다. 네가 나를 쳐도 할 말 없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 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인정 부분이 없어요. 예. 물론 이 형이 굉장히 동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외모도 준수하고 센스도 있는데 얘가 사회성이 결여됐다라고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동생이 그러니까 사실 이 동생의 고민은 뭐냐 하면 10년이 넘게 준비한 직장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막상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야. 그냥 들어갔으면 실망 안 해. 그리고 쉽게 들어갔으면 실망 안 해. 근데 평생을 거의 바치다시피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사실 요즘 직장 뻔하잖아요.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의 절망과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 먼저 동생하고 상담하려면 상담의 가장 기본은 공감이에요. 먼저 이 형이 동생에 대한 공감을 먼저 했어야 돼. 네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힘들겠다.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이 동생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동생이 속상한 부분은 뭐냐? 자기의 평생을 바쳤는데 그 회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좌절감,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좌절감을 어쩌면 동생은 삶과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네가 새끼야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래. 네가 무조건 기어. 그런 식의 조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지금 동생에게 필요한 건 먼저 폭력을 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사과이고 두 번째로는 동생이 힘든 부분, 그러니까 동생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그 회사에 대한 동생의 분노를 공감해 주시는 게 먼저 필요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첫째, 폭력을 사과하라. 둘째, 동생의 분노에 공감하시라. 세 번째, 동생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시라. 그 다음에 넷째, 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표현하셔라. 사실 그 사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어렵지만 동생에게 손편지를 쓰세요.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과거에 동생을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나 다른 거 네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말고 내가 너를 평소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나 너의 어떤 면을 보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너의 어떤 부분이 나는 감동적이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무 대견했다. 그래서 동생이 너무 멋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쭉 10가지 찾아서 쓰시고 그런 너에게 형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 보여 미안하다. 너에게 그 술잔을 던진 거는 형이 진짜 잘못한 거다. 라고 무조건 사과하세요. 그래서 사과에 손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생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이 묻는 질문,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 어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동생은 무조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내 아이가 나보다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 거야. 쟤는 나보다 경험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녀분들의 교과서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갑자기 자녀가 위대해 보여요. 세상에 이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자녀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동생에게도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나보다 모를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게 IT 시대가 된 다음부터는요, 우리보다 젊은 세대가,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보다 어린 사람을, 얕보지 마세요. 불치하문을 기억하세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얕보고 그들에게 자꾸만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현대사회는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해줄 거 딱 하나야. 격려, 응원. 얼마나 힘드냐. 너네 힘들지. 그리고 우리는 사과해야 돼요. 난 우리 딸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부부가 돌아가면서 미안하다고 그래. 뭐가 미안하냐?
내가 우리 딸이 고3 되기 전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 거. 우리 딸이 고3 되기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 거. 그건 내 죄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우리보다 어린 그 친구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오늘도 야간 일을 누님 영상으로 무사히 마치고 아침을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누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공부는 좀 못하지만 착하고 사랑합니다. 아들은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 친구와 어울리며 고2라는 학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담배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적발 시에는 퇴학을 당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울린 친구들 너무 그 친구들이 밉지만 아들과의 대화로 안 그러겠지 반성하려 했는데 부모가 돈을 벌어야 생활하기에 넘어간 것이 이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다 내 재련이 내 탓이다 생각하며 또 웁니다. 아들만 4명, 가족을 먹여 살아가려니 일만 하는 부모, 누님 어찌해야 아들이 마음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진심으로 아들이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대화 혹은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담배 피십니까? 네. 이 아들들이 담배를 배우는 건요,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나 아빠가 담배를 피면 자녀가 거의 대부분 담배를 펴요. 예. 특히 남자애들이면, 남자애들이면 아빠의 담배를 훔쳐서 피면서 담배를 배워요. 이게 친구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친구들이 담배를 펴도 안 필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담배를 피면 아이들이 담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면 자녀들이 담배를 안 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남편네도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니까 아들 5이 아무도 담배를 안 펴요. 그리고 큰형이 옛날에 운동권 시절에 담배 한번 폈다. 그게 지금까지 놀림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통계적으로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아들이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아들이 담배 못 끊어요. 아버지가 담배 안 끊으면서 아들한테 끊어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들이 담배 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데? 아빠가 담배 끊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끊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들이 고2라는 아들이 지금 담배를 피는 걸로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퇴학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담배 핀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절제하지 못할 만큼 담배를 핀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너무 많이 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담배는요, 내가 옛날에 펴봐서 아는데 담배는 도피하느라고 피는 거예요. 뭔가 도망가고 싶을 때 펴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들도 담배를 피는 게 뭐 스트레스를 풀러 간다? 아니야. 도망가고 싶을 때야. 담배 피지 않는 애들은 자. 무조건 자. 계속 자는 이유 그거 회피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지금 고2잖아요. 아드님이 담배를 피는 건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담배를 폈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비난하기 전에 아들이 왜 담배를 필까? 이게 지금 고2이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아마 담배를 더 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먼저 이 아들이 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면 친구들 탓을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무슨 얘기냐? 아들의 친구는 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드님의 본성이 그 친구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비난하면 도리어 아들에게 더 안 좋아요. 아버님께서 아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술 한잔 사세요. 술 한잔 사시고
예, 대신 내가 어른으로서 너희들에게 술을 가르치겠다. 그러나 담배는 안 된다. 내 앞에서 담배는 피지 마라. 그래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아드님의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사실 제가 만나보니까요. 우리 이제 조카가, 남자 조카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예, 박 PD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부터 술 먹고,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를 중간에 또 그만두실 만큼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어요. 예, 뭐 가출도 많이 하셨고, 예, 그 어둠의 친구들과 아주 화려한 이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우리 조카가 부끄럽지도 않고 걱정스럽지도 않아요. 예, 왜냐, 이 아이가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좀 어둠의 친구들과 어울리긴 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요 우리가 애들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 아이가 그 담배를 필 수 있어.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카는요 군대도 잘 갔다 왔어요. 예, 고등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 봤지만 군대 생활도 잘하고 왔고요. 군대에서도 아주 특급 전사로 인정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장사를 배우고 있는데 장사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그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올 만큼 얘가 너무 일을 잘해요. 저는 그러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부 잘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학교 때 공부는 못했지만 담배는 폈지만 사고 쳐서 여러 번 우리 부모들이 가서 선생님께 조아리고 빌었어야 됐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그리고 이 주변 애들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건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아들이 담배 피는 거 그거 아버님이 담배 피시면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아들에게 네가 이걸로 또 한 번만 걸리면 그 저기 뭐야 퇴학을 당한다니 너가 이 금연 패치를 붙여라. 금연 패치를 선물해 주세요. 아들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뭐가 힘든지가 아마도 아들이 고민일 거야.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또는 대학을 가야 되나 또는 대학 간다고 해서 내가 가봤자 중급 대학 가면 어차피 취업을 못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 그 아들 데리고 차라리 일 나가실 때, 밤에 일하실 때 데리고 나가세요. 가서 일을 가르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들에겐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일당 마치면, 학교 공교육 수업 끝나면 데리고 일터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금연 껌이나 금연 패치를 주세요. 요즘에는 그 학교에서 금연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금연 교육도 하고 금연 패치도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남자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내심이다. 네가 학교 때 네가 담배 학교 끝나고 피는 거 아빠가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학교에서는 피지 마라. 네가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네가 학교에서 담배를 참지 못하면 네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도 참지 못한다. 인생에 아빠가 보니까 남자가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내심이니까 학교에서 담배만 피지 마라. 네가 학교 끝나고 피는 건 이해하겠다. 다만 학교에서는 금연 패치를 붙여라.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들과 깊이 있게 아들에게 주도를 가르치세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 어른 앞에서 술 먹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예, 아들과 깊은 인생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이 때예요. 늦었구나 생각하고 아빠가 눈물을 흘릴 때 지금이 때예요. 지금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고생한 얘기, 예, 어려서 아버지가 장사하기 시작했을 때 겪은 일, 그 다음에 더러운 손님 맞이하면서 겪은 일,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들에게 주절주절 얘기하세요. 술 한잔 하시면서. 예. 그거 아들이요. 공부 하루 못한다 그래서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랑 술 한잔 깊이 하면서 아버지 얘기 듣는 거, 그게 아들의 인생에는 제가 볼 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하고요. 예. 10년째 제조업 IT, 해외 영업 쪽에서 재직 중. 제조업 우리나라 망한 지 오래고, IT도 이 상태로 힘들 것 같음. 앞으로 가망성이 적음. 일하면서 매년 몸소 느낌. 개인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전부터 농업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IT를 활용한 농촌 관련 공모전도 내보기도 했었음. 농촌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망부님 말대로 직접 농촌 내려가서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셨으나 현실적으로 미혼 여자라 혼자 내려가서 뭔가 하는 게 쉽지가 않음. 어떻게 이를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 전국 농민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전국 농민회라는 조직에 들어가셔서 예,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게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아마 그 농촌들 중에서 소위 이제 뭐 언니네 텃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직접 연결하는 그런 걸 고민하는데 실제로 IT를 잘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민의 분들에게 IT를 가르쳐 드리는 거, 이런 일도 나는 농민회가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필요하시면 제가 농민의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래서 이 농민의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서 이게 주말을 이용해서 농민의 분들한테 찾아가서 배우시면 돼요. 어떻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농촌에 맞나. 지금 도시 생활만 하고 IT 일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귀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한 2, 3년 정도 꾸준히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농촌에 내려가 봐라. 그래서 농촌을 겪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다 때려치지 말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왜 휴직을 하고 그 항상 가서 농사 지었던 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예, 서울 생활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몇 달에서 길면 1년 정도 한번 사철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 내가 농촌에 맞구나, 틀리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이다.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예, 먼저 배워라, 라는 말씀. 그리고 필요하시면 농민회를 연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분이 진짜 농촌에 가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농촌이 안 맞다 싶으시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 도우미께서 그 저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자치단체에는요, 그러니까 모든 농촌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지방 이제 군청이나 이런 데 있잖아. 군청이라든가 이런 작은 소도시에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있대요. 그리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귀농 귀촌 학교를 한답니다. 예. 농민에는 왠지 빨갱이 같고 두렵다 싶으시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서울 시민인 경우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귀농 귀촌 학교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농촌의 모든 자치단체에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농민회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또 이 농민회에도 이렇게 성격이 좀 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성격이 좀 참하다 싶으시면 선택하세요. 자, 다음 인생 상담 넘어갈게요. 예. 지방에는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잘 뽑아주지 않네요. 너무 지칩니다. 역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요? 네. 지방에서 안 되는 이력서가 서울에서 된다라는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방에서도 이력서가 안 받아주는데 서울에서는 받아줄 거라는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발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방이 일자리가 더 적고 서울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기회를 한번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봤다? 그러면 전 와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대도시를 경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거기 가서 그 대도시에서 이력서도 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래서 도전해보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뭘 해도 돼요. 다만 이력서를 넣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력서라는 게 사실 얼마나 허구적이냐고. 그 온갖 스펙들은 다 형식적인 스펙일 것이고,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이력은 아마 졸업장일 텐데, 지방에서도 안 막히는 졸업장이라면 서울에서도 졸업장이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력서의 목매는 뭔가 이력서를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예, 소위 어떤 그 뭐야 폼나는 화이트 칼라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야. 사람이 많은 곳에는 다양한 일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예, 이력서만 내고 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대도시에 경험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도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농촌, 그러니까 지방하고 이 대도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거비가 엄청 비싸요. 예.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가 비싸. 물가가 비싸고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경험해 볼 만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대신에 그 기본적인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내나 똔똔이에요. 똔똔이란 말도 이거 은어인데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저축하는 비용은 내나 비슷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나? 라는 그 당당함은 살만하다. 와봐라. 도전해봐라. 다만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는 돈은 더 들 거예요. 지방보다. 그래서 그건 경험 비용이야. 이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와볼 만하다. 다만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 거는 나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력서로 사무직을 가려고 한다라면 지방에서 안 먹히는 이력서가 도시에서 먹히진 않는다. 예.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상담 넘어갈게요. 저는 일을 못해서 고민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간히 일을 구했지만 손이 느린 데다 일도 못하고 눈치까지 없다 보니 잘리기 일수. 오래 다닌 곳이 6개월인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쉬는 날이 많았고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차피 다른 일을 구해봤자 못하고 잘릴 텐데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껏 빠릿빠릿 잘만 한다는데 난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이러다 평생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리얼한 고민이죠. 예.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자분으로 보이시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무슨 이제 직업을 위한 어떤 훈련을 해보셨는지 그런 기초 정보가 없어가지고 예. 일단 굉장히 마음은 되게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시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거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화 통화 해보라고요. 이 밤에? 잠깐만. 근데 이게 전화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주무시나 봐요. 예. 마지막 접속이 1시간 전이고, 예,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없는 걸로 봐서 주무시는 것 같네요. 이분께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 마지막 접속이 1시간 전이라 주무시는 것 같다고. 예. 이 고민하신 님, 안 주무시면, 답장을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제가 모든 전화는 다 끊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제 1시간 전이니까, 10시 14분까지 기다리다가 잠들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이제 이분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일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보니까 손이 느리고 눈치가 없고 일도 못한다. 깼어. 지금 입력 중이래.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아마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있나 봐. 지금 입력 중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전화하기 창피하시대요. 네, 네, 전화하기 창피하시니까, 네, 이게 사실 이게 전화 상담은 자기가 목소리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잖아. 예.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전화하기 창피한님 듣고 있는 거죠? 제 묻는 말에 답 좀 해주세요. 몇 살이세요? 예. 몇 살이시고,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뭔지, 예. 몇 살이고,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뭔지 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 자, 이분이 답장이 올 때까지, 예, 좀 기다리고,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내가 저기네. 외국 노래를 틀었네. 예. 이거 유튜브에 걸릴 수 있겠다. 음, 아, 27살 여자고요. 모델하우스 단기 알바를 했어요. 오케이. 자, 음, 그러면은 일단, 26살이고, 27살이고, 모델하우스에서 단기 알바를 했었다라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추측해 보건데, 예, 이분은 좀 외모는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주로 잘렸다라는 얘기는 많이 취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젊고 그리고 외모가 나쁘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취직이 많이 27살인데 벌써 여러 군데 잘려봤다는 얘기는 예 외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눈치가 없다. 그 다음에 일이 느리다. 그리고 이제 손이 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27살 정도면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하우스에서 단기 알바를 했었다는 얘기는 일단 모델하우스는 단기간에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뭐 사무 보고 이런 일이잖아. 근데 이 모델하우스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실제로 잠깐의 스트라도 외모가 중요해요. 예. 외모 아니면 말빨이야. 예. 모델하우스 일은 딱 두 가지야. 앉아서 안내해 주려면 일단 비주얼이 좋아야 돼. 아니면 말빨이야. 말을 잘해야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거든. 근데 이제 이분은 보니까 이제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말빨이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말빨이 좋은 쪽은 아닐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분이, 뭐라 그럴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 있고요. 요 나이 때 이런 고민이라면, 방법은 뭐냐면,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안 돼요. 본인은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둘 다 안 돼요. 자, 여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답장이 왔어. 둘 다 안 된대. 자, 이 사람의 요 세 마디를 가지고 내가 추측해 보건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신감 결여의 문제야. 이 자신감이 결여된, 일단 전화통화 거부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27살인데 여러 군데서 잘렸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 붙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가 보는 것보다 외모가 되는데 둘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건 이 사람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건 자기가 일이 느리고 눈치가 없다.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자신감의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자기를 고쳐야 돼. 예. 어떤 걸 고쳐야 되느냐 하면 그 시간 관리를 빠릇빠릇하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다못해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예. 설거지가 집안에 쌓여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내 습관을 바꾸는 거지. 설거지를 쌓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거지 빨래로도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거지를 남기지 않겠다. 쌓아놓지 않겠다. 먹자마자 씻겠다. 요것도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빨래 같은 거를 세탁기 할 수도 있지만, 예, 손빨래 같은 걸 해보면서 시간을 재보는 거야. 손빨래 같은 걸 하면서 시간을 재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재거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안 정리 같은 거.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해내는 습관. 같은 일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 속의 훈련을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수건을 개는데 똑같은 수건을 10장을 개는데 10분이 걸렸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연습을 하니까 1분에 10개를 겠다. 이거 자신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생활 속에 자신감을 습득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건 먼저 하루에 계획표를 짜세요. 예,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의 계획을 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면 못해. 그러니까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가 오늘은 뭐뭐뭐를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내일은 이걸 해야지. 내일 꼭 해보고 싶은 거 4개면 4개, 5개면 5개 적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성하는 거야, 다음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내가 나를 이런 분에게 필요한 건 나를 칭찬하는 거야. 내가 달라진 나. 그래서 뭘 하는데, 가령 샤워를 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 근데 내가 습관을 바꾸고자 노력한 다음에 샤워하는 시간이 50분으로 줄었다. 그러면 샤워하는데 50분 줄었어. 적기 시작하세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칭찬하는 거야. 내가 잘한 것들. 예, 이런 걸 자꾸만 적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다음에는 더 줄이는 거야. 자꾸만 줄여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거잖아. 일이 느리다. 그건 습관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버릇하면 다른 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칭찬함으로써 이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라.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일의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자기를 칭찬하는 기록을 남겨라. 그거 되게 필요해. 27살 정도 된 여성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으세요. 예, 뭐라 그러나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대하소설을 읽는 것도 좋아요. 예, 의외로 대하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진짜 긴 장편. 토지는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읽기 전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토지로 가기 전에 먼저 태백산맥이라든가, 예, 태백산맥이라든가, 아니면 왜 조정래 선생님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시리즈가 왜 좋냐면 이 태백산맥이나 녹슬은 해방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 거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들이 나와. 왜냐면 대하소설이 대부분 남자 중심이야. 근데 이분 여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해주고 싶은 건 태백산맥이라든가 녹슬은 해방구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는 이제 여자가 나와. 여자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내가 토지도 한 10권 정도를 권해주고 싶은 게 1권부터 7권까지 이게 최서희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이 강한 여성들이 나오는 장편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장편 소설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제인 에어 같은 소설들이 사실 서양의 페미니즘 운동을 만드는 계기가 됐어. 그런 것처럼 여자가 주인공이면서 자기의 인생을 진취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게 좋은데, 서양 소설은 기본적으로 가령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든가 제인 에어 같은 경우 남자를 통해 삶을 극복해요. 남자 잘 만나서 인생을 극복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물론 제인 에어 같은 경우에 남자가 나중에 집도 절도 다 없이 다 불타버리고 쫄딱 망했는데 여자가 가서 구해주면서 끝나니까 제인 에어는 내가 좋은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물론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멋진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 아주 길게 스카렛 오하라가 그 남자를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긴 얘기 읽다 보면 짜증이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한국 소설 중에 특히 이제 이 조정래 선생님의 나오는 소설 속에는 적극적인 여성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조정래 선생님의 스토리가 이제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이 길지만 긴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나와. 여러분들도 한번 조정래 선생님의 이 장편 소설 읽어보세요. 그럼 장편 소설이 뭐가 좋냐 하면 다양한 인간들이 나와. 그래서 그 다양한 인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인간에 대한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간접 경험을 책으로 많이 했어요. 그 소설의 가장 좋은 건 돈이 없어요. 핑계 대지 마. 차비만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읽으면 되지. 저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애들이 말이에요. 예, 인생을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지. 이런 애들이 쉽게 장기나 팔라고 그러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말어. 자, 집중해. 그래서 장편 소설을 읽어보면서 뭐라 그러나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본인이 좀 더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난 옛날에 대학교 때 녹슬은 해방구라는 그 책에 나오는 여자를 보면서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일본 소설인데 오싱이란 소설이 있었어. 그것도 보면서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보면서 이 최서희의 투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강인함,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걸 내가 소설 속 어린 시절의 소설을 보면서 나는 뭐라 그러나 강인한 여성들을 모델로 삼았던 것 같아. 그래서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오스칼, 이런 인물들을 이런 인물들을 내가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으려고 어린 시절에 작정을 했어. 그래서 내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예. 혹시 도움이 안 됐다면 미안해요. 망치부인님, 저의 처한 상황을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고자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일주일 전 집을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남편이 경제권을 빼앗았기 때문인데, 남편은 25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폭력, 폭언, 바람을 피웠고 4년 전에는 이혼 판결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경제권도 없이 수없이 빼앗아 갔다 돌려주고 이번에는 대출도 다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 설득하여 1월부터 돌아왔는데, 설 때 한 번, 이번에 두 번째 또 카드를 정지시켜서 그냥 그 길로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번만 더 카드를 가져가는 즉시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보란듯이 카드를 정지시키고 카드 정지하게 했으니까 집 나가겠네라며 또 돈 없는 궁핍한 생활할 걸 생각하니 끔찍하여 그 길로 집을 나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밤 11시쯤에 1시간 반 거리를 귀가하는 중3짜리 딸 아이를 더 이상 데려오지 못하겠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가자고 하니 왜 나한테 그러냐,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며 쌍욕을 하고 아이들을 울리고 이젠 난 모르니 네가 책임져라. 아주 너랑 똑같더라라며 제게 전화를 해와서 그럼 책임질 돈을 주라니 그런 돈은 못 주며 난 이 집에서도 못 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고, 참고로 제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 허덕이는 생활도 힘들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취소하고 다시 합쳐 산 4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 날이 4분의 3이며 서로 대화가 어렵고 저는 언제 또 폭력이 되살아날까봐 두렵고 긴장된 생활 속에서 안정과 평안함이 없고 역시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아무것도 못하는 세 딸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막아줘야 하며 늘 외줄 타고 사는 느낌이고 최근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눈을 감으면 모든 사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환상에 시달려 미쳐버릴 것 같아요. 현재 종교시설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곳에선 자꾸 다시 돌아가라고 남편의 중산층쯤 되는 경제 상황은 행복한 것이라며 결혼도 못하고 사는 불구도 많은데 가서 저의 그릇을 크게 키우고 남편에게 맞춰 살랍니다. 남편과 다시 살 걱정을 하면 또 얼마나 저를 압박하고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며 돈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밤늦게 보내서 더더욱 죄송합니다. 고민이 깊어 써놓고 보니 한밤중 죄송합니다 라고 어저께 쓰셨는데 일단 이런 그 고통을 이런 아픔을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내 주셔서 다 드러내 주셔서 일단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는 그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 예. 이게 지금 전화 상담을 하기 너무 늦었어요. 예. 이분이 그리고 지금 종교 시설에 있다는데 방송 안 들었어? 전화 상담을 하는 니마. 이분이 지금 종교 시설에 있다는데 전화 상담을 하라니. 생각이 있어 없어? 근데 아마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일단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고, 너무 힘드시고 억울하고 진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나는 이분이 힘든 건 난 이 종교시설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 이 종교시설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 얼마나 괴로우면 거기 피난을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통 크게 남편에게 맞춰 살아라. 난 이런 종교시설들이 난 진짜 이 사회 악이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일단 정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분이 아마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고 살았던 이유는 딸들 때문일 거예요. 그죠? 예. 이분이 딸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사셨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 남편이 일부러 이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 학대거든요. 카드를 정지시키면 집을 나가겠네? 이건 정신적 학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상시에도 존중해주지 않고 얼마나 모욕을 했겠어.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분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저는 이분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힘든 상황인 건 알겠고, 남편이 정말 나쁜 놈인 것도 알겠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냉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남자일수록 자립심을 키우셔야 돼요. 예. 언제 남편의 카드에만 의존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동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낮 시간에 동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구하셨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제가 한 번은 딱 굽히고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번에 당장은 방법이 없으니까 딱 굽히고 들어가서 일단 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지금 이 딸들 돌보는 일에 협조를 안 하고 지금 깽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이분이 폭력이 너무 심하다라면 제가 이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혼한 뒤로는 아마도 폭력이 그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의 말에서 느껴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일단은 돌아가셔서 일단 돌아가서 이분이 괴로운 건 뭐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몰래바이트를 하셔라. 남편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나 뭐 운동하러 간다. 난 또는 날 뭐 저기 치료받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시고 남편으로부터 딱 분리돼서 자기만의 일을 배우는, 예, 이게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쩌면 자영업을 같이 할 수 있어.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어쩌면 자영업을 같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아까 자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한테, 자영업을 하면 가족들도 그 일을 시킨단 말이야. 가족들도 일을 시키면서 그 제대로 된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무슨 수를 쓰든지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따로 확보를 하셔서, 저기 뭐라 그러나, 자기의 수입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영업을 하신 분이라면 어떤 그 분야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의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를 구하세요. 본인이 남편을 이렇게 서포트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발상의 전환이에요. 일자리를 구해서 한 달에 2, 30만 원이라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저축을 하셔서 비상금을 마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지금 딸을 본인 스스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지금 한번 굽히고 들어가되 독립 준비를 하세요. 예, 독립 준비를 하셔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을 해서 내 손으로 먹여 살리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혼 직전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봐서 이 남편도 그 이혼을 바라는 것 같진 않아요. 가정이 깨지는 걸 바라는 것 같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내가 너무나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따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굽히고 들어가서 대신에 지금부터는 독립을 준비하는, 이건 딸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야. 딸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독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1년이면 1년 시한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한부로 돌아가서 그 독립할 준비를 하세요.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립할 준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해서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남자들이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문제는, 예. 폭력 문제는요. 이 전화기에다가 꼭 1번으로 경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때 그 전화 내용을요, 그대로 그 112를 눌러서, 그 통화 버튼을 눌러놓으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게 경찰에 녹음이 됩니다. 예, 경찰서에 녹음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혼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12에 전화해서 남편이 절 때려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전화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게 112에 전화 신고가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남편한테 이런 폭력을 당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이랬던 내용들이 경찰에 신고가 된 자료가 남으니까 그걸로 이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 녹음을 하세요. 전화 녹음을. 남편이 폭언하고 폭력을 쓰는 거를 녹음이나 녹화를 하세요.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아니면 112에다 전화해서 그냥 그 상황을 리얼하게 듣게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했던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혼 소송 들어가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져야 될 자세,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래도 그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나은 상황이냐? 보통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절망해서 가출도 못하고 자포자기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자포자기 않고 끊임없이 가출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폭력적이고 굉장히 나쁜 남편인데 그런 남편 밑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포자기로 거의 그냥 맞아 죽으려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계속 투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요. 정말 위대한 분이고요. 이거는 정말 망치 부인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왜? 나라면 그런 폭력 남편 밑에서 이렇게 투쟁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망치 부인의 투쟁보다, 망치 부인의 국정원 투쟁보다 이분이 그 남편하고 싸우면서도 그 포기하지 않는 이 자세, 저는 이게 더 훨씬 가치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네.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 굽히고 들어간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이건 독립을 위한, 그리고 딸들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2년이든 3년이든 단기적으로 참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서 독립을 준비하세요. 예.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청소를 건물 청소를 해서라도 내 딸들 먹여 살리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이분이 지방에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딸이 1시간 반에 걸려 집에 온다는 걸로 봐서 집이 지방일 수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로 나오면, 애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오면 도시에서는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떤 희망을 주세요. 엄마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예, 그리고 가출을 하신 상황은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상담을 내일이라도 들으시고 뭔가 구체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농촌에 가면요. 농업 일자리들도 있잖아요. 예, 농업 일자리들이라도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게 있어요. 예, 일당 받고 일이라도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생활 저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꼭 도시로 와서 청소하는 일만이 일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 그것도 돈 좀 돼요. 예, 그거라도 받아서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이분의 이 투쟁에 저는 응원을 합니다. 제가 일단 답장을 남길게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일단 이분께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분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예,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같이 이제 얘기하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분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찾아라. 농촌 노동도 좋고, 예, 농업 일자리도 좋아요. 예, 하우스 같은 데서 일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식당, 도시에 와서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이런 것도 좋고, 예, 이분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생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다음은 저는 5살, 4살 두 딸을 둔 35세 남자입니다. 사촌형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치킨집, 편의점 3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은 사업 경험 많고 능력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용불량이라 시작할 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지분을 나누고 공증 절차도 진행했고 그 부분에서 신뢰해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독재, 강압, 공포정치 운영에 지쳐갑니다. 친척이라서 의리로 버틴 지 5년. 2년 전부터 저희 아내와 장모님, 저희 아버지 무리한 사업을 반대하십니다. 사실 오토바이로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 10번은 있었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습니다. 오늘도 졸려서 겨우겨우 배달합니다. 형이 그만하겠다고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형에게 그만하겠다고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저를 설득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형과 대화해야 할지 형의 물음에 어떤 생각으로 답을 할지 정말이지 말할 곳이 없네요. 그래요. 예. 자, 이분에게 이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생활 속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대잖아. 돈도 잘 벌고 유능하다는 거야.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신용불량자라는 게 뭐야? 책임을 안 졌다는 얘기잖아. 어디선가 또 이런 식으로 막 사업을 하다가 책임을 안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도덕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다가 아주 만만한 동생이 5년 동안 이 모든 폭압을 견뎌준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은 만만한 밥이지. 사촌 형에게. 그죠? 예. 자, 이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보다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님이 죽더라도, 님이 어쩜 죽기 바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모든 지분을 자기 혼자 차지하니까. 지금이 헤어질 때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선언하세요. 선언하고, 저기 지분을 정리하셔서 빨리 독립하세요.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온갖 가머니설로 잡겠죠. 자, 그러려면 독립할 준비를 분명히 하세요. 이분들 오늘 독립할 준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독립을 준비하세요. 몰래 갈 곳을 정하시고, 갈 곳을 정하시고, 배달 나와서 시간 있으면, 전화 한 통씩이라도 하고, 정보를 찾아봐서, 가야 될 곳,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에 딱 선포를 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니까, 형 그때까지 사람 구해. 라고 선포하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약해 보이면 계속 짓밟아요. 근데 먼저 주도적으로 강하게 나가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안 그러면 다 뺏길 수 있어요. 전 재산 날릴 수 있으니까 지금이 헤어질 때예요. 이분에게는 길고 긴 이야기에 간단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이 결단할 때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독립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근데 지금 방송 듣기가 어려워요? 자꾸만 이게 뱅뱅 돌아가네? 방송이 이렇게 지금 되는데 문제 없죠? 자, 용기를 내세요. 지금 듣고 있는지 몰라서 용기를 가지고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깨어 계시다라면요.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 빈틈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님도 어떤 스스로 그 기한을 딱 정하세요. 언제까지 끝낸다. 그래서 그때 갈 곳을 정하세요. 언제 어디로 옮겨간다. 가령 이런 경우에는요. 갈 곳을 정해야 돼요. 약속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줘야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디 갈 곳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간으로 사람 구할 기간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구할 구간 동안에 구해라. 그리고 지분 정리는 내가 한 달 뒤에 와서 하겠다. 한 달 안에 정리해놔라. 이런 식으로
이 스케줄을 주도하셔야 돼요. 스케줄을 주도하셔서 정리를 못 하시면, 그리고 이 스케줄 주도를 본인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변호사라든가, 예, 법무사라든가, 전문직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예,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가지고 만약에 좀 크게 사업을 하는 거라면, 그래서 지분이 정확히 나눠져 있다라면, 이건 전문직에게 맡겨서 지분 정리를 맡기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하시면 이놈이 또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직에게 맡겨서 지분 정리를 시키셔야지. 그래야 그 공증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상담은 거기까지. 다음, 그리고 이제 아버지시고, 예,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으로서, 두 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시려면 지금이 독립할 때예요. 안 그러면 오토바이 사고 납니다. 두 딸이 아빠 없이 살아야 될 때가 와요. 지금이 멈출 때예요. 예, 지금이 딱 이 일을 정리하실 때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결단할 때예요. 자, 인생 상담. 망치 부인님은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기도 방법이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은요, 일단 기도를 먼저 하세요. 예, 기도하는 걸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한데, 기도가 뭐냐? 이 기도를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욕심일 뿐이죠. 그럼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나의 욕심과 나의 근심과 나의 모든 혼란스러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먼저 나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는 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다가 다 실패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저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것들이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의 이 못돼 먹은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게 우선이야. 다 회개하면서 비워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잠시 묵상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머리를 비워도 그때 어떤 마음에 편안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편안한 어떤 생각이 없다. 그때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예. 자, 뭔 말이냐. 제가 기도하는 법은 그래요. 금식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는, 이 곡기를 입에 대지 않는 거. 열량이 있는 단 거라든가, 뭐, 밥이라든가, 뭐, 빵이나 뭐, 기름기 이런 것들 일체 되지 않고, 예.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밥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저런 걸 먹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비우려고 나의 욕심을 싸워서 이기려는 내가 노력 중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격려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욕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제 욕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못 보고
제 욕심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항상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떠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 그게 기도 그거 제가 하는 게 옳은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기도에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하고요. 다음. 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친구가 있습니다. 완전히 절교를 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의 SNS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나 간증, 성경 말씀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그걸 보게 되는 저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하고 이기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는 친밀할 수 있는 것인가 가증스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나쁜 사람일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상담이네요. 좋은 얘기네요. 일단 친구의 SNS를 차단하세요. 네. 그렇게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구는 애들은요.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SNS도 차단하세요. 네. 이런 친구는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이런 게 쇼윈도 믿음이에요. 보여주기식이죠. 이거 다 허세예요. 예. 이런 애들은요.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예. 아주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애는 빨리 차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예. 빨리 차단하시고 예. 이 친구를 생각할 시간에 망치부인 방송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 망치부인의 지난 인생 상담을 계속 찾아서 들어보시는 게 이 친구한테 감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자, 이 친구에 대한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자기보다 좋은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귀려고 해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일반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려고 따라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친구는요. 내가 도와주려고 사귀는 거예요. 예. 친구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상처는 왜 생기는가? 내가 친구에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건 그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지. 예. 그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기 위해서 사귀는 거지. 내가 그 친구에게 의지하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귀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친구는요, 역할이 하나예요. 위로해주는 거.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친구의 역할이지, 친구한테 돈 빌리고, 친구한테 도움받고, 그러려고 있는 거 친구 아닙니다. 예.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저는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근데 여러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지만, 예. 원래 친구가 힘들 때, 이 말 좀, 야, 네가 이래서 그러는 거야, 새끼야. 이거 좀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 진짜 친구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옆에 가만히 앉아서 같이 먼 하늘에 구름 낀 하늘을 바라봐 주는 거. 그게 친구예요. 근데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내고 잘난 척을 했다? 그런 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친구의 여러분 들러리일 뿐이에요. 친구로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예. 진정한 친구라면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저번에 인생 상담 받은 28세 여사.
지난번에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감이 없었던 이 친구, 이번엔 다른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번번이 상처를 받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못 믿고 자꾸 의심이 드는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자꾸 반대로 상처 주고 반대로 말을 하곤 합니다. 좀 마음을 열려고 하면 그때 남자들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숨어버립니다. 이런 제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예요. 지난번에 자기가 못생겨서 자기가 못생겨가지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못생겼다고 놀렸다. 그리고 자기가 못생겨서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예요. 본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스스로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도리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완전히 남자처럼 살았어. 이쁜 얼굴도 아닌데 뭐하러 이쁘게 꾸며? 그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나는 그냥 남자애들처럼 살면서 외모는 그냥 포기하고 나는 도리어 내용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자신감을 도리어 얻었죠. 예. 그리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의 외모에 신경 쓰고 내가 이쁜가 이쁘지 않은가 남들이 날 이쁘다고 생각하나 안 하나 이걸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아무런 중요한 일을 못 해요. 여러분 외모는 포기하세요. 어차피 자신 없다면 외모 포기해. 외모 말고 다른 걸로 승부를 걸겠어. 가령 성격. 나는 분명히 성격을 선택했어. 나 고등학교 때 나는 어차피 외모로 승부를 걸 수 없다. 그렇다면 난 성격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의 태도를 바꿨어. 내가 고등학교 때 72kg라 했잖아. 72kg의 뚱땡이였어. 승질도 들었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외모에 대해서는 딱 포기를 했지. 그 대신에 나는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빴고 살이 빠진 거야. 그거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분께 어저께 업을 못 받았다. 예. 어저께 업 몇 개나 했지? 업과 꿀잼 안 하시님들. 자, 지금 오늘 새로운 날이 밝았으니까 빨리 업들 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분은 자기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자기는 못생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28살밖에 안 됐으니까 연애할 기회 더 있거든요. 지금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세요.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을 먼저 회복해야 연애도 풀립니다. 그리고요. 연애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는 거야.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 이 여자가 자꾸만 남자한테 집착하는 것 같고 자꾸만 전화하는 것 같잖아. 그럼 바로 나가. 남자는 바로 도망가. 예.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 예.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고 절대 먼저 나가지 마. 그거 기본이에요. 연애하는데 그것도 예. 절대 먼저 굽히지 말고. 그런데 돈은 내 돈 쓰는 거야. 내 돈은 내 건 내가 사 쓰고 내가 다 이렇게 주도하되, 예. 절대 그 의존하지 마. 이 남자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막 봐요. 예. 나는 너 말고도 많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상대방은 없어도 자기가 경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랑은 아직도 자기가 20대 1로 이긴 줄 알아. 예. 자, 여보, 그때 그냥 거짓말이었어. 예.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23살 군 복무 마치고 현재 방황과 고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청소년기 왕따를 당하면서 ADHD와 우울증에 걸려 지난번 했던 거 아닌가? 정신과 12년 동안 다녔습니다. 현재 약을 끊은 지 12개월 됐고 아직 과거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나와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결국 취업이 안 돼. 이 지난번에 한 거 아닌가요? 그쵸? 어, 지난번에 했는데요. 네.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차단 들어갑니다. 예. 지난번에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예, 차단할게요. 지난번 상담을 찾아보세요. 예. 지난주에 이 관련된 상담을 했으니까 지난주 거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인생수다방을 이제서 보내신 님들. 예. 잠깐만. 어, 좋아. 농촌 관련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농민에 연결시켜 주실 수 있나요? 주말만이라도 관련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요. 주일 마무리 잘하세요. 오케이. 예. 농민회. 예. 제가 지금 농민회라고 연락해 놓고요. 제가 내일 수소문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치킨집 얘기하신 분 방송 들으면서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연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기요. 그 인생 상담은 원래 저녁 8시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애 상담이라서 하나만 더. 망부님, 사랑이 뭔가요? 전 사랑 때문에 저의 인생관이 예, 망가졌어요. 여자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네요.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지 무섭고 겁이 나네요. 힘드네요. 주위에서는 결혼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말을 하는데, 예, 어떻게 말을 해야 살지. 일단, 철자법을 잘 써야 돼. 어, 연애에 깨진 많은 경우가 철자를 잘 못 쓸 때, 예,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 남자친구는 신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글도 못 쓰는데 취업을 하겠나? 한글도 못 쓰는데 어디 가서 신뢰를 받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여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글을 완벽하게 떼는 게 필요해요. 미안해. 심각한 고민인데 웃겨서 미안한데 일단 그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필요해요. 네. 적어도 한글은 똑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자 사람을 아무나 막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예. 그 아무나 여자 사람이라고 특히 뭐 여자 사람 일단 가슴 크고 이쁘면 좋아하잖아. 가슴 크고 이쁜 이 가슴이 진짜 큰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드물어요. 예. 자연산 가슴이 큰 사람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드물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여성이 드물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너무나 가슴 크고 특히 이 이쁜 여자들도 지혜로운 여자가 드물어. 왜? 이쁜 여자들 주변에 남자들이 알아서 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와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 사람을 고를 때는 생긴 거 말고 성격을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남자들에게 그 여자 사람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 너무 이쁜 사람 말고, 너무 몸매 좋은 사람 말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골라.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외모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격으로 바꾼 거거든. 이런 사람들 머리가 좋은 거야. 머리 좋은 여자를 만나야 머리 좋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반드시 여자의 조언이 필요해.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예. 어디 가면 많을까요? 네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 남자들의 문제가 이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뭐냐면 어딜 가야 남자를 만나나요? 여자를 만나나요? 그러면 저기 혼자 사세요? 그럼 혼자 안 산대. 그러면 이 여자끼리만 사세요? 뭐 아니래. 남자끼리 사냐고 뭐 아니래. 근데 자기 주변엔 다 쓰레기들만 있대.
그게 문제야. 네 눈에 쓰레기로 보니까 걔네들도 너희들을 쓰레기로 보는 거야. 네 주변에 보배가 숨겨져 있다니까. 흙 속에 묻어있는 진주를 찾아. 지금 얘네들은 흙으로 변장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야. 안목이 필요한 거야. 자기 주변에 진짜 귀한 보배가 있는데 못 알아본 사람들 많아요. 예. 첫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시간 약속이 철저한 사람들을 골라. 실수할 가능성 적어.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약속이야. 지각하지 않은 사람 있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쟤 지각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 결혼했으면 관심 끄고 결혼을 안 했는데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다. 일단 관심을 가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화를 자주 내나 안 내나를 봐야 돼. 시간 약속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화를 자주 안 내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야.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은 가장 안전빵을 설명해 주는 거야. 철저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특히 자기 생활 속에서 지각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 실패할 확률 적어. 이런 사람 치고 자기 삶을 막 사는 사람 드물어. 그 다음에 화를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도 화를 안 내. 어떤 일이 있어도 화 안 내는 사람들이 나한테도 화를 안 내기 때문에 사귀는데 무난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럴까, 화 안 내고 시간 관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약자를 어떻게 대하나를 보는 거야. 가령 무슨 배달 온 사람한테 막대한다든가, 청소한 사람한테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위험한 사람이야. 이 약자를 대할 때, 그러니까 왜 자기보다 강자한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잘해, 친절해. 그리고 자기 동료들한테도 너무 스마트하고 친절해. 근데 식당에서 배달하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갖다 준 사람한테 막대한다든가, 화장실 청소한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낸다든가, 그런 사람은 그게 본질이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과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야. 별거 아닌 걸 딱 던져보는 거지. 그래서 그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괜찮은데? 그럼 또 다른 주제를 던져보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서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대화를 여러 번 해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여러 번 마신다. 커피를 한 7번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한 잔 해보는 거지. 술을 한 잔 해보는 거야. 술을 한 3번 정도 마셔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나는 절제하고 저쪽을 상대방을 먹여보는 거야. 술 버릇을 보는 거지. 그래서 딱 거기까지 통과해서 술 먹었는데 개가 되더라. 그러면 다음에 그냥 끝내. 그냥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약속 철저하냐. 두 번째로 화를 잘 안 내느냐. 세 번째로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봤을 때 대화가 통하느냐. 술 먹으면 개가 되지 않느냐. 예. 근데 그 무엇보다 영순이 결혼했냐. 그 모든 게 다 맞아도 결혼했으면 직장을 그만둬. 예. 그 유부남 유부녀에게 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는 줄 알아? 유부남 유부녀에게 끌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야. 유부남 유부녀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 나쁜 버릇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인생 상담은 예,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유부남은 아닌데 남자가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 근데 봐. 그런 조건 완벽하게 갖췄는데 그리고 외모까지 좋아. 근데 솔로다. 그럼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어. 물어봐. 혹시 남자친구 있냐? 여잔데 그렇게 완벽한데 결혼 안 했어. 혹시 여자친구 있냐? 물어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 그럼 사귀는 사람 있냐?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거죠. 네. 네. 남자에게 남자친구 있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말 있잖아. 잘생긴 남자에게 는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더 잘생긴 남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 솔로일 때는 수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긴 것들은 일단 제껴야 돼.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혼자다.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혼자다. 하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혼자 있을 것 같은 상대를 공략하는 거지. 당연히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졌지만 내용이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법이야. 내가 이 잘생긴 남자, 직업 좋은 남자가 아니라 무지개 그다지 뛰어난 외모를 갖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는 그런 안목으로 골랐기 때문이야.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딴 년들도 좋아해. 남들이 다 보고 이쁘다고 그런 여자 딴 놈들도 좋아해. 지키기 어려워요. 네,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오늘의 인생 상담은 왠지 좀 너무 가벼운가? 오늘 인생 상담이 너무 가벼워서 도움이 안 되셨다라면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제가 지금 감기를 앓다 보니까 조금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었다라면, 그 도움이 안 됐다라면 죄송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띄우는 메시지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9시에 시작해서 12시를 넘겼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방송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오늘은 좀 다양한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자녀나 부부나 직장이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떤 노래로 오늘은 마무리해 드릴까요? 일요일 저녁에는 그 시사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일요일 저녁에는 시사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내 자신에게, 오늘은 우리 주변의 관계에 집중해보는 날이죠. 일요일날 왜 인생 상담을 하느냐. 나는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느라고 일요일 하루밖에 생방송을 못 보는데 이날 왜 시사 안 해주느냐. 일요일 하루라도 마음을 소프트하게 쉬어야 일주일 내내 또 힘내서 일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아요. 내가 외모가 좀 떨어진다, 내가 좀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외모가 떨어지면 난 성격으로 승부를 걸겠다. 내가 손이 좀 느리다, 연습을 하세요. 인생은요, 바꾸려고 맘먹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뀔 듯. 세상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은 바꾸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꿔주길 바라지 마세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주위를 사랑하시고, 남들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로 넘쳐날 거예요. 외롭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일어나 나가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망치 부인의 야매수다방, 별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모자란 저의 수다이지만 오늘 듣는 귀가 좋아서, 깨닫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으로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날 2시에 돌아올게요. 아까 우리 가정 문제로 상담하셨던 자매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멋지게 싸우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끝까지 응원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 나아갑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본인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자매님.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꿀잼 업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고 있는 사람은 이게 2천 몇백 명인데 업은 700명. 지금 한 2천 명 자는 거야? 일어나서 빨리 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그 이름 안 불러서 후원하기 쉽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님들 감사드리고, 허락 없이 올리신 님들은 고소 대상이 된다는 거 안내 말씀드리고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우시죠? 예, 걱정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반성할 게 없나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예,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후원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십니다. 자,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은 올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온다고 믿든 안 온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우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대랑 싸우고 계십니까?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오늘은 인생수다방이었고요. 다음 생방송은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화요일 2시에 만나요.